한성식품의 영혼을 담은 가치 경영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 웅진건설. 지금 자료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어린이집 명단이 있는 자료, 그러니까 명단이 있는 자료는 없고요. 개별로, 그러니까 자료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되게 간단한 자료 하나고, 지금 들고 계신 자료가 대부분 여러 페이지 되는 자료가 실제 조리사님들 인건비 지급 내역이 거의 다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개별 인건비를 지급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조리사 인건비 문제가 지난해 12월에 화두였고요. 그걸 끝낸 게 부천시와 함께 끝낸 게 조사를 다 했습니다. 조사를 모두 했고, 그리고 34곳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급을 촉구한 결과 3,313만 8천 원을 찾아줬습니다. 그래서 요것하고요. 지금도 지급되지 않은 1,366만 4천 원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천시에 이제 조리사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는 곳은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되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가지 맥락에서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일인데요. 일단 조리사 인건비 관련해서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되는 곳은 없다는 걸 부천시와 제가 확인한 사실이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미지급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임금이 보통 임금 채권이 소멸시효가 3년이거든요. 3년 안에 것은 지급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데 그 의무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완수했다. 전체 액수 4,680만 원, 그러니까 한 4,700만 원 정도가 미지급되어 있는 분량이었는데 지금 현재 3,313만 8천 원을 다 지급했다라고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조리사 인건비 관련 논란은 이걸로 뭐 가름짓고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한 1,300만 원에 대한 정리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부천시 보육아동과 보육지원팀이 담당이고요. 그리고 이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 궁금하시면 지금 질문해 주시면 답을 좀 하겠습니다. 예. 지금 어린이집에 미지급된 금액을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얘기가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우선은 지난 예산심의 당시에 조리사 인건비를 시가 지원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도 지원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식품비도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인건비를 제대로 주는지 확인이나 좀 해보자. 그렇게 해서 예산심의 당시에 확인을 했더니 최저임금을 안 주고 있는 곳이 좀 확인돼서 조사를 시작한 거죠. 사실은 부천시에 대해 고마운 게 정확하게는 노동부 업무입니다. 이게 뭐 노동지청에서 해야 될 업무인데 시가 나서서 같이 조사해서 결론을 낸 사안입니다. 한국의 조리사들의 근무 시간이 통상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3시간 정도밖에 안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근무가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 엑셀 맨 뒷장에 보면 개인별로 근무 시간이나 이게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인지도 다 정산돼 있고요.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근무 형태 이거 다 어린이집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어린이집에서 부천시에 제출한 자료니까 근무 시간 이런 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임금채권 지급 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해요. 예. 그럼 미지급된 어린이집에 대한 향후 조치 방안은 어떤지 고민 중입니다. 최저임금법이 있죠. 이건 최저임금법이 되게 세요. 그러니까 처벌도 세고 센데 그 관계 법령에 따라서는 위법인 상태를 맞죠. 근데 이제 개인적 사연들은 거기 있습니다. 즉 뒤에 보면 사연들이 좀 있습니다. 인수 후에 전걸 누가 지급하느냐 뭐 이런 문제들부터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당으로 다른 수당 형태로 지급했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요.
그건 개별 사안별로 따져볼 사안이긴 합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 뭐 고발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조사를 더 해야 되나요? 이미 조사는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급 형태에 따른 조사는 이미 마쳤고요. 마친 게 이후에 어떻게 시가 처리하는지를 행정사고감사에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사실은 불법을 발견한 상태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건 고민 중일 겁니다. 사실은 사연들이 너무나 다양하여서 이 일일의 사안들을 다 확인하고 고발 여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1,300만 원 분량은 뒤에 이유들을 보면 이 실제 자료에 보면 이유를 지금 지우긴 했는데요. 이유들이 다 긍정 가능한 이유도 있고 부정 가능한 이유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들을 일일이 확인하는 게 어떤 문제냐 이런 문제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개별 사안으로 처리 상황에 따라 뭐 다양성에 따라 뭐 이렇게 고려할 사안들이 존재하는 거죠. 더 질의하시는 분이 계시죠? 미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언제 처리한다는 그 기간을 주셨나요? 특별히 안 줬습니다. 시가 조사한 일이라서 제가 이걸 언제까지 처리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된다라거나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조리사 고용이 의무화는 아닙니다. 의무화는 아닌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지원을 받았을 때 저희가 그 지원에 맞춰서 그 금액에 맞춰서 원장님들이 저기를 하셨거든요. 고용을 하셨거든요. 그 이제 뭐 주 5일이 아닌 주 3회, 주 아니면 4회 그렇게 맞춰서 임금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그 법정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정당하게 저희가 이제 고용을 하고 조리사를 이용을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그 어떤 통상적인 임금이 아닌 그런 거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된다라는 게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라는 게 그런 상황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부천의 아이들 다 똑같은데 지원과 미지원이 나눠진 이런 법적인 상황에서 저희 미지원 시설에서는 최대한 열심히 어쨌든 간에 보육의 질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제공을 했고 그리고서는 또 지금 정당하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몇 개월씩 저희들이 끌려다닌다고 하면 끌려다니는 건데 이렇게 가슴 아프면서 저희 원장님들이 다 이 시간에 나오셔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야 되는 것도 마음 아프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도 저희가 또 이런 슬픈 상황이 저희들도 마음이 아프고 저희가 그렇다고 뭐 어쨌든 간에 어떤 명예나 또 재력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 여기 아무도 없는데 어쨌든 간에 그 없는 살림에 지금 보육의 질과 또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런 정책에 같이 발맞추고자 저희가 지금 몇 년을 그렇게 같이 시간에 맞춰가지고 원장님들이 고용을 하셨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저희한테 어떤 이런 뭐 불이익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불명예스러운 거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저희 마음이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누가 저희 얘기를 들어주지도 않고요. 제가 하나 저희 잘 몰라서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날 받기에는 예 여기 그 연합회 회장님이 있나요? 어딘지? 계시는데 잠깐만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좀 토론을 그러니까 의원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의원님이 만나주지를 않으시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연합회에 대해서 공식적인 멘트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지 여기서 지금 저희 강론을 받을 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제 말은 아니 싫은 게 아니고 해줄 수 없는 상황이면 조리사를 고용한다 원장선생님께서 월급을 주고 사용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게 지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최저임금을 기준 수 있다는 얘기가 그런데 그 부분에서 지금 보면 주 3회를 했다라든가 이랬을 때 주휴가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임금의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신다는 거죠. 주 3회 하면 나머지 주 2회나 3회가 저는 제가 그렇게 안 줘봤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계산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일주일 동안 근무를 해야만 주휴가 들어가는데 15일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었을 때 그게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게 최저임금을 적용을 했을 때 금액이 누락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안 줘봐서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예의가 있다라고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분의 원장님의 입장에서는 주 5일을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주표가 안 들어가고 일부 계산을 하면은 맞는데 해서 저기 시에서 지급한 돈 그 범위 내에서 사용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용했다는 거죠. 사용을 하는데 그 사용하는 내에서 수당이 들어가고 다른 게 들어갔을 때 플러스가 되면 최저임금이 누락이 되는 거죠. 계산 방법. 먼저 이런 불미스러운 기자회견장이라든 이런 모든 원인 제공을 제가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의회에 입성해서 저는 그 전에 제 경력을 말씀드려야 되겠죠. 네, 의회에 입성하기 전인 18년 5월 31일까지 이철시어린연합 회장을 역임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의회에 입성해서 어린이집의 영유아의 편견에 대해 차별을 받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가지고 제가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18년 9월 시정질문 내용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조련 인건비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는데요. 예를 든다면 2018년 12월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에 30여 명이 다니는 어린이집입니다. 조련 인건비 8시간 기준으로 220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국비로 시에서. 그런데 지원되지 않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는 4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했습니다. 이 내역을 제가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법령을 찾아보면서 잊어보니 영유아들에 대한 편견이고 차별이다라는 생각에서 시정질문이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하에서 시정질문을 했는데요. 자, 보시면 220여만 원을 지원을 했을 때에는 8시간의 조련 채용을 해야 됩니다. 아까 기자님 질문하신 것처럼 급식, 간식을 다 제공해주기 위해서, 질적인 급간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데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있는 아동도 똑같은 부천의 아동이죠. 그런데 40만 원의 급식비 지원으로, 급간식비 인건비 지원으로는 점심 한 끼도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어린이집의 모든, 제가 회장일 때 조련을 채용하셔라 라고 해서 30여만 원, 또 40여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을 했는데 부당한 거 압니다. 부족한 것도 알고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던 부분이고, 조련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조련 인건비를 주휴수당까지 주 3시간, 3시간, 주 15시간 채용했을 때 주휴수당을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으나 600여 개의 각기 다른 6개 유형의 어린이집이 있다 보니 나오지 않는 원장님들은 노동법, 근로기준법 잘 모릅니다. 잘 몰라도 계속 홍보는 해야 되니 연합회장으로서 임무였던 것도 맞고요. 그렇게 홍보를 해서 작년에 자료를 받아보니 95% 정도의 어린이집은 근로기준법, 노동법 지키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감사하게도. 그런데 5%에 해당하는 34개소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원인을 제공한 것도 저고 또 그것도 바로잡아야 된다는 것도 마땅한 생각입니다. 의정활동을 하는 저로서는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이를 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도 합니다. 부당한 지원이지만 일단 노동법을 위반하거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건 잘못이기 때문에 그걸 지원해 주는 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첫 번째, 이 원인을 만든 것 또한 정부이고 우리 시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입니다. 그럴 때 5년 동안 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한 번의 관심도 없다가 짚으면서 부당한 차별에 대한 이런 걸 회수해 주십시오라고 초선 의원이 시정질문을 들어갔고 자료조사를 요청했을 때 5%의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95%의 어린이까지 다 부당하게 매도한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같은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할 때 저는 그렇습니다. 의정활동에 입문할 때 선한 쪽으로 이끌어가면서 시민이 모두가 다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고자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도 바로잡아가는 게 저의 임무라 생각하고요.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이시게 한 의도는 저로서도 대표에 죄송하다는 생각 말씀드리고요. 근로기준법 위반한 걸 바로잡아 주신 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하고 있는 95%를 홍보해서 못하고 있는 5%를 끌고 가는 것이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앞으로 의정활동 해나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원장님들 죄송하고요. 더 열심히 의정활동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단까지 공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이번에 공개된 건 또 들어가지고 34곳으로 들었는데 이 보도자료도 보면 뒤에 또 자기가 57곳 했다고 나오거든요. 앞에는
어린이집 87곳이 뭐 57개나 87개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집단적으로 상당히 분노해서 오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저는 정부 지원 시설이기 때문에 조리사가 2명이지만 한 분은 전액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제가 민간 가정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나름대로 원장님들이 조리사를 채용해서 안 해도 되는데 그 지원금을 내서 채용을 하고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급여 부분에서 이런 법적으로 지켜야 할 부분이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그 소송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회장님께서 대표적으로 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근데 뭐 87곳이었는데 사실 따지고 보니 조사를 해보니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 그래서 억울하신 원장님들이 사실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아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힘을 모아서 저희가 명예훼손으로 제 의원님을 고발한 상황이거든요. 명예훼손으로. 근데 1차적으로 경찰에서 그런 거를 조사를 해서 하는데 아직 이게 검찰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부분적으로 정말 5%밖에 안 되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사실 위화감도 느끼고 정말 자괴감도 느낄 정도로 어린이집을 항상 불법자, 범법자로 이렇게 보는 시선들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는 원장님들을 격려해주시고 사실 정재희 의원이 행정복지위원장입니다. 그 위원장이면 정말 어린이집에 이런 어려움이나 대변할 수 있고 어떻게 지원할 수 있고 뭐 문제점도 파헤쳐야 되지만 이런 상황인데 지금은 정말 대화도 할 수 없고 만나주지도 않고 우리가 몇 번을 임원들이 만나자고 해달고 회장님께도 건의했는데 안 만나주시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뭐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정재희 의원이 하시는 일만 지금 지켜보고 원장님들이 계속 주시하는 이유가 대화도 안 되고 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행정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하고 우리랑 대화를 해서 어려운 상황을 대변해야 할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저희를 불법자로 이렇게 시선을 보는데 무슨 이런 저희 어린이집이 발전하고 이렇게 해 나갈 수 있을 건지 사실 의문이 듭니다. 아무튼 서로 잘못된 거는 지적하고 보완하고 수정하고 하면 됩니다. 근데 전체 어린이집을 매도하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저희의 뜻을 밝힐 수 있을지 그게 참 의문인 것 같습니다. 지가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국내 40여 개의 특급 호텔과 백화점, 면세점 등에서 차별화된 고급 김치의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식탁에 공급하는 그날까지. 기술 혁신을 통한 완벽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성신공업 주식회사. 어디에 있어도 성신공업의 기술력은 빛이 납니다. 고객사의 성공을 위해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는 기업. 성신공업 주식회사. 연기나고 냄새나고 기름튀고 타기까지. 아직도 이런 불판을 사용하세요? 스팀 직화구이 불판 썬그릴이면 이러한 불편을 모두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탄 고기를 드신다고요? 생선을 구울 때 기름을 바르신다고요?
자체 기술력으로 제작한 스팀 직화구이 불판의 혁명 썬그릴은 타지 않고 연기 발생 없고 모든 요리가 가능한 만능 불판입니다. 본체에 물만 부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구워도 불판은 그대로 타지 않고 연기 없고 기름 튀고 냄새 걱정 없는 스팀 직화구이 만능 불판 썬그릴로 육질이 살아있는 부드러운 고기 맛을 즐기세요. 문의 및 구입처 032-516-2168. 그리고 생과일 주스는 물론 차별화된 눈꽃 빙수와 아이스크림을 자신있게 선보입니다. 고급 커피점의 베스코, 고급 브런치의 베스코, 최고의 고객 만족도 베스코. 실속 있는 가격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5216-7284. 단순한 시공회사로서의 사업 기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자연 친화적 첨단 공법으로 주거 공간을 만들어가는 종합 건설 회사 웅진건설. 웅진건설은 고객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웅진건설은 고객 감동을 실현합니다.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 웅진건설. 저희 다단계 용실은요,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 연출을 빨리빨리 해드리니까요, 저희 다단계